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칠보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첫째 항과 공차는 어떻게 되느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지금 학습되어 있나요? 자, 이 부분 좀 다른 관점에서 써보게 되면 전기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물론 이렇게 이제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고 다니는데, 자, 이 부분 이제 정리하게 되면 n의 1차식이다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계수가 공차다. 이런 부분들, 식에 대한 특징들 이렇게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죠. 자, 이런 정보들이 좀 나오게 되면, 자, 주어진 문제 이렇게 됐으니까 확실하게 제 n에 대한 1차식인 거고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문제에서 등차수열이라고 좀 주어져 있겠지만, 자, 어쨌든 문제에서 이제 공차 부분들이 1차 계수가 공차다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겠고요. 첫째 항 같은 경우 n에다가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첫째 항 부분들은 n에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2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둘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성질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체킹하셔가지고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 이어집니다. 등차 수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 이제 줄어들었죠. 자, 그럼 방금 배운 1번 이론들을 이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3n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공차가 이렇게 공차 부분을 써가지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초항이 이제 100 되려니까 이곳에다가 103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은 1 집어넣을 때 100 나오는 거니까 일반항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제가 a 플러스 n-1t 이 형태를 이용해서 푼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제 이렇게 이쪽에다 공차를 써가면서 이제 풀이하는 과정 좀 보여드렸습니다.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음수가 되겠다.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질 때는 언제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3n이 103보다 좀 커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3분의 103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3, 3은 9, 3, 4,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34.x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5항부터 음수가 됩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봅니다. 또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세 숫자가 구성되어 있군요. 근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등차 중항 이론을 좀 써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A1, A2 가운데 부분을 2배 해주면 양쪽 A1하고 A2, A3를 더하기 한 결과가 같다. 이런 이론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글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A1, A2가 좀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A1 더하기 A2 이렇게 한 부분들이 A3가 된다라는 관계식이 얻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A 플러스 D 이렇게 된 부분들이 A 플러스 2D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관계식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D하고 같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항은 그러면 이제 DN 이렇게 되는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일반항 구했죠? 자, 구했는데 이제 무엇을 물어봤나요? 3항분의 4항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A 3분의 A 4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3D 여긴 4D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3분의 4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항이 3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등차 중앙 이론 가운데 부분에 2배한 결과는 양쪽 결과를 더하기 한 결과와 같다라고 해서 좀 식을 세워가는 등차 중앙 이론을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등비 수열에서 2항, 5항 가르쳐줄 때 파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도 큰 틀에서 살펴보면 등비 중앙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항 부분하고 5항 부분하고 8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5항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항 넘버 차이가 똑같죠. 자, 그러니까 5항 부분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2항하고 8항을 곱하기 한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이런 풀이가 이제 가장 이제 모범적인 그런 풀이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뭐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a, n이 제가 a, r에 n-1승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곳에 좀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되겠고, 조금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효율적으로 푼다면 a 2항분의 5항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요 부분 이제 r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8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공비를 구해서 이렇게 처리가는 이런 방법. 뭐 이 정도도 뭐 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형태. 그래서 8항 결과는 2항 3에다가 다음은 이제 24 제곱이니까 24,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38, 24 처리되는 거니까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48, 32, 28, 16이니까 19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192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살펴봤을 때 이 문제 우리가 이제 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 일반항 이런 형태 문제 그렇구나 해서 이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연립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를 할 텐데 등비수열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된 풀이가 이제 이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곧바로 이제 나누기 하게 되면 이 항 넘버 차이 R 세제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속의 이런 형태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이제 산수를 좀 더 진행해주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문제에 주어진 취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게 되게 되면 2항, 5항, 8항 이 항 넘버 차이가 똑같이 돼 있다는 얘기는 등비 중항에서 나온 거다. 가운데 부분 제곱하게 되면 양쪽 걸 곱하기 한 결과다라고 처리해주면 우리가 이제 뭐 초항하고 공비 이런 부분들을 구하지 않고도 파랑을 좀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죠? 자, 이제 학습을 이제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문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학습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쉬운 풀이법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등비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S3, S6 주어져 있을 때 자,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 등비 수열에는 어떤 또 이론이 있냐면 AR에서 AR의 n-1승 연결해서 계속 쓰게 되면 R의 n 플러스 1승 해서 이제 AR의 2n-1승 뭐 이렇게 쭉 갈 건데 이제 n개에서 멈추지 않고 2n개를 제가 썼거든요. 사실 뭐 더 써봐도 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써져 있는 요거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항까지 이 부분들은 사실 R의 n승을 공통을 이렇게 꺼내고 나서 다시 쓰게 되면 AAR 해서부터 AR의 n-1승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 써져 있는 부분들이 이 앞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부분들의 합을 우리가 지금 SN이라고 했는데 여기 뒤에 있는 n개의 합을 보게 되면 SN에다가 R의 n승 이렇게 곱하게 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즉 n개씩 합한 이 결과도 이제 등비 수열이 돼가는 그런 특징이 잡혀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S2n을 구하게 되면 이제 SN 공통에다 1 더하기 RN승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문제 이 둘을 더하기 한 거니까 SN 공통 써가지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다. 뭐 이런 문제 형태가 좀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시각도 S6이라는 것은 S3에다가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런 모양 형태로 좀 식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모르면 물론 우리가 이제 SN 합을 구해가는 공식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곳에 이제 대입을 해서 연산을 해도 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좀 편리한 수식 이론 공부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게 되면 21 더하기 1 더하기 R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189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1 더하기 R의 세제곱은 약분하면 9가 되겠고 그럼 이제 R 값이 2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R 세제곱이 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자, 그때 이제 그 다음에 풀이를 하라. 그럼 이제 S3을 이용하면 됩니다. A의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21이라고 되어 있고 A는 모르고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A 값은 그러면 3, 7이 21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도 구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뭐 첫째 항하고 공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를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에 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론 틀을 이용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자, 물론 뭐 저도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합 공식을 이용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문제 자체가 이제 이런 이제 관계 부분들이 보이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런 학습들을 해주면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항까지 항들은 이렇게 이제 R의 n승을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 관계에 의해서 이런 관계식들을 이제 만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식 관계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논리 관계에서 만들어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해 두고 있으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6번 시작합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5항을 물어본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일반항하고 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S1N에서 Sn-을 빼게 되게 되면 AN이 된다. 이런 관계. 물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관계를 좀 학습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1하고 이제 A1은 이제 항상 같아요. 이런 이론인데 지금은 이제 5항을 물어보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이론들을 통해서 좀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즉 S5에서 S4를 빼게 되면 A5가 나온다 라는 이런 이론 공부를 통해서 5항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를 대입해 주니까 6분의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4를 대입해 주니까 5분의 8 이런 모양이 되는 건가요? 이런 산수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을 좀 해서 다시 쓸까요? 3분의 5에서 5분의 8 이렇게 해야 그나마 산수가 좀 쉽습니까? 3, 5, 15, 5, 5, 25, 38,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5분의 1 해서 나온 결과가 5항이 되겠다 해서 5항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합 사이의 관계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좀 학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될 그런 중요한 이론들이니까 자, 확실하게 좀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함께 합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 했는데 자, 이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제 학습했느냐 질문 던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A, R의 N제곱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을요 이렇게 좀 전개해서 식을 좀 써보게 되면 이런 형태에서 뒤에 있는 이런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제 똑같은 모양 형태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되는 이런 모양 형태. 그리고 n제곱 만들었을 때 밑이 공비가 되는 이런 특징을 좀 제대로 학습했느냐 뭐 이런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SN이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여기 같으면서 n제곱 이렇게 다 형태가 맞춰져 있으니까 요거 이제 완벽한 등비 수열의 합이다. 이런 관점이 문제에 담겨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곳에서 초항 A1은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 주니까 9-3 해서 6 이렇게 처리되는 게 초항입니다.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비는 뭐 밑을 보니까 3. 공비는 이제 밑 부분이 이제 공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3이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때 이제 기억에서 무엇을 질문 던졌느냐라고 해주면 1항분의 4항 이렇게 됐습니까? 1항분의 4항 이렇게 됐으니까 항넘버 차가 이렇게 됐으니까 R 세제곱이죠. 그러면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7 맞습니다. 라고 되면 되겠고 일반항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AR의 N-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초항이 6 이렇게 나왔고 공비가 3 돼 있으니까 3의 N-1 제곱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3이 인수를 좀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공비가 일반항이 이렇게 됩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요건 또 뭡니까? 2n 이렇게 된 것은 자, 두 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주어진 식에서 a2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다시 초항으로 하겠고 두 항이 건너뛰는 거니까 제곱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곱되는 거니까 공비가 제곱돼서 9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모두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등비 수열의 또 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가 좀 나왔네요. 합 공식, 식을 좀 다시 관찰해서 n제곱 이런 형태 만들었을 때 밑이 공비되는 부분 그리고 그 앞에 계수 부분하고 뒤에 있는 상수 파트 부분에서 부호가 반대면서 절대값이 같은 그런 모양 이 부분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어 있으면 주어진 식을 쭉 보고 초항하고 공비를 좀 쉽게 관찰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SN 빼기 SN-1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AN을 구해가는데 이런 걸 이제 하지 않아도 식 관찰하면 이제 곧바로 알 수 있는 즉 일반항을 이렇게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공비조사라 이런 부분들 굳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론 공부들 또 역시 등비수열 합에 대해서도 이론 공부들을 좀 잘 해두면 풀이가 조금 더 용이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시그마 계산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k 세제곱 1부터 n까지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이제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제곱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되어 있느냐 질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k 세제곱 1부터 10까지 더하기 시그마 1 이런 형태죠. 1부터 10까지. 자, 이런 형태의 계산해라 이런 뜻이니까 자, 이곳에 10, 11을 대입해서 제곱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계산 결과 10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약분하니까 5가 돼서 와, 그럼 55 제곱인가요? 55 곱하기 55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5, 25, 275 이렇게 처리됩니까? 275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이제 5, 2, 0,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3025. 근데 뒤에 10이 있으니까 3035 이렇게 답을 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 부분은 뭐 시그마에 대한 간단한 규칙 좀만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역시 시그마 규칙을 좀 질문한 것 같습니다. 시그마 k 세제곱 1부터 n까지. 자, 근데 이제 시그마 k 세제곱은 똑같은데, 와, 3부터 n-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시그마 1부터 n까지 됐고, 빼기니까 더하기 되겠습니다. 시그마 3부터 n-1까지. 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항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관찰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열심히 다 더하기 해주는데, 자, 여기 지금 뒤에를 보게 되면 n 세제곱 파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됐으니까 없을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해서 이제 사라져가는 건데 1항, 2항 파트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1항, 2항 집었을 때 8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남겠죠. 됐습니까? 아,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런 부분들은 2가 n번 있으니까 2n 처리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도 잘 처리해서 그냥 뭐 다 꽉꽉 채우게 되면 이제 n번, n-1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다시 좀 빼게 해야 되겠죠? 1, 2 들어갈 때 2번이 없는 이런 모양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또 뭐 3n에다가 여기가 또 빼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산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n 세제곱 플러스 3n에다가 9에서 3을 빼니까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3번에 있네요. 이제 3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모양. 자, 이거 뭐 일일이 다 계산 안 하고 문제식의 특징을 좀 살펴서 풀이하라 이런 뜻이죠. 특히 이제 뒤에 부분이 우리가 이제 3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 규칙이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은 K는 1부터 N까지 됐을 때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 됐을 때 K제곱, K는 1부터 N까지 됐을 때 K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제 다 1부터 이렇게 좀 채워서 됐을 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3부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계산한다는 것은 규칙에 좀 잘 안 맞는 거니까, 좀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뭐 1부터 n까지로 채우고 이제 뒤에 앞에 부분 부족한 부분을 좀 빼가야 되는 뭐 그런 형태의 원리.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볍게 이제 없는 부분들 이렇게 좀 이제 이해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제 훨씬 수월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시그마 규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가볍게 어떤 측면에서 또 학습이 좀 돼 있다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쭉 조인데 그늘 an, bn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근데 이게 지금 제곱되어서 좀 불편하군요. ak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2nx 더하기 n-2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차항 부분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 문제 형태 똑같은 걸 좀 만들어 놓게 되면 이항시키면 되죠. 그럼 2nx 플러스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모양을 좀 만들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들은 이곳에다가 좀 ak를 집어넣은 거니까 2nak 이게 좀 똑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n도 아니군요. 2k, a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런 모양 형태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2차 부분을 일단 이제 1차 형태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시그마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ak의 제곱 빼기 1, bk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각각 부분들을 시그마 좀 쓰고요. 이거 제법 복잡한데요. 2k, ak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는 게 되겠죠. 그럼 2k, bk의
K-1. 와, 이런 모양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전개해야 되겠죠? 전개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 4K제곱에 AK, BK가 되겠고, 그 다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K에 K-1 되겠고, 공통의 이제 AK 더하기 BK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가 좀 제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K-1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근과계 제곱관계는 이쯤에서 써야 되겠군요. 그럼 이제 AN 더하기 BN 이런 부분들이 EN이 되어 있고, AN 곱하기 BN 이런 부분들이 N-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적용해 가야 되겠죠. 와, 그렇게 되면 시그마에서 이제 규칙이 어떻게 됐습니까? 4K 제곱에다가 곱이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K-가 곱하기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된 부분들은 또 여기 이제 2K를 곱하니까 4K 제곱에 K-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K-1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좀 약간의 이제 계산 모양 형태가 나오는군요. 그럼 이제 4K 세제곱 부분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 제곱에다가 플러스 4K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처리됐을 때 마이너스 4K 제곱 되겠고, 와, D도 또 산수해야 되는데 산수 좀 덜 했네요. 맞아, 또 하죠 뭐. 자, 저걸 전개하게 되게 되면 저 K제곱이 또 생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식을 계산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리 과정이 긴데 좀 더 좀 현명하게 좀 더 잘 좋은 풀이 없나요? 지금 당장은 좀 제곱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좀 계산 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K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니까 11 이렇게 처리 되겠고, 마이너스 2에 2분의 2분의 5, 6 처리되면 되겠고, 이건 이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소거가 되겠고, 6 소거가 되겠고,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55, 3배 해주면은 5, 3, 15, 그럼 16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30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160에다가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90 이렇게 돼서 답이 나오긴 있죠. 답이 나오긴 나왔는데, 자, 이 K제곱 부분들을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자, 그냥 전개해주면 AK, BK의 제곱도 있고, AK 제곱 더하기 BK 제곱도 있고, 와, 이거 좀 복잡합니다. 역시 좀 뭔가 좀 차수를 낮춰간 부분들이 나쁘진 않은데, 이 과정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깁니다. 그죠? 와, 그렇다면 이제 뭐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과정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가는 이 부분들이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관련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연산들 중에서 중간에 이제 식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한 게 좀 다 출제된 것 같으니까 학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했을 때 합 결과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AN 이 부분들은 유리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뺀 것이 분모가 되겠고,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2에서 루트 n 플러스 이렇게 빼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AK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 부분들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2 루트 빼기 K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곡차곡 대입해주면 되죠. 1 대입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에서부터 쭉 가서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지워져 가죠. 이렇게 된 거니까 이 계산 결과는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고, 이 계산 결과가 지금 얼마 나온 거죠? 5 루트 2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5 루트 2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루트 N 플러스 2 이 계산 결과가 6 루트 2가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럼 이제 이거 지금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36에 72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n은 7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70이다 보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차곡차곡 우리가 지워져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망원합이라고 하는데, 만원합 종류 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유리식 이제 무리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로그 계통과 관련된 그런 연산 파트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분 분수 이런 부분들도
부분 분수 굳혀서 풀어가는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무리수에서 무리수 빼기 무리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가는 형태가 나온 거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 세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좀 연습을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A각 가르쳐주고 변길이 가르쳐주고 오호 이건 뭐 사인 법칙 물어본 거네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여기까지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B를 물어봤으니까 각 B를 물어본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인 60도 분의 2 루트 6은 사인 B분의 4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 사인 B는 어떻게 됩니까? 4 사인 60도 나누기 2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 루트 6 되겠고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약분해서 2 이렇게 다 소거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또 약분되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 되는 각도는 도대체 몇 도입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니까 과감하게 45도입니다. 답을 하면 되겠죠. 자, 사인 법칙 간단하게 질문 던지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반드시 학습 잘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7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fx는 3 탄젠트 그래프 주어진 거네요. 자, 주기 점근선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래 탄젠트 주기는 파이죠. 그럴 때 이제 x 앞에 개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새로운 주기가 되는데 a값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a분의 파이 써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가볍게 a값은 2다. 이렇게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3 탄젠트 좀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2를 제 공통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런 형태가 써져 있는데 자, 이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이 주기하고 똑같은 숫자만큼 평행 이동이 이루어진 거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탄젠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자, 원래 주기 부분들은 이제 파이 됐을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되는데 지금은 주기가 이렇게 이제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모양이었으니까 절반인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주기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 있으니까 옆에 거 뭐 끌어다 갖다 놔도 이제 똑같은 모양이 돼. 즉 점근선이 이런 부분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2분의 n파이 이제 주기 형태가 됐고 옆에 이제 더하기 b 써진 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 형태 쭉 문제에서 b 값이 4분의 파이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때 a 사인 b를 구하라고 했나요? 그럼 a 값은 2가 되겠고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이제 루트 2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탄젠트 그래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 특히 이제 뭐 점근선하고 주기하고의 관계를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학습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을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제곱의 코사인이다. 자, 그렇다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일단은 고쳐야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x는 1 이렇게 처리 되겠고 자, 마이너스 2 이항시켜서 2 코사인 제곱 x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x 되겠고 2는 이항시켜서 마이너스는 꼴 제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1, 2에 1, 1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되니까 인수분해가 딱 되겠죠. 그럼 이제 코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코사인 x 값이 2분의 1 되는 결과를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을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래프에서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공부해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부분, 2분의 1 되는 부분 이렇게 이제 각도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저는 단위원에서 주로 진행하거든요. 자, 코사인 값은 단위원에서 x 값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이꼴 x 이렇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삼각합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정의였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요 각도, 그 다음 2분의 1 이렇게 될 때 각도, 이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각도를 좀 알아봐도 되지만 제가 이제 표시한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알파 이렇게 되면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이제 가볍게 대칭 성질이 이쪽의 그래프보다 좀 더 잘 보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파이 되는 위치는 이렇게 구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세 개의 값을 더하기 할 때, 이 부분 더하기해주면 그냥 곧바로 2파이 이렇게 처리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3파입니다. 이렇게 답을 조금 더, 이 대칭 성질이 단위원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가면, 삼각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x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니까 뭐 2차 부등식이군요.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럼 그래프를 뭐 이런 형태로 그려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항상 이제 이 그래프를 좀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풀이가 좀 수월해집니다.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어가라 이런 얘기인데, 자 허근이거나 뭐 중근 이렇게 되니까는 그런 형태니까 판별식 했을 때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 부분들이 지금 얻어진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을 그래서 범위를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해서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또 역시 이제 뭐 그래프를 공부했다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루트 3 사이 각도에든 여기 각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단위원에서 공부를 했다면 저는 이제 단위원에서 풀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해서 사이 각도인 이쪽 각도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여기 부분들이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거고, 이 아랫 부분들이 여기 아랫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요, 이 문제는 또 문제 약간 좀 이제 제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도가 이제 이쪽에서 문제만 살펴봐라 그랬으니까 뭐 나온 부분에서도 요만큼 각도 부분만 좀 점검해 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코사인 값이 이렇게 되는 이 각도라면은 이 각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이때 사인 값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분의 1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를 좀 살짝 떠올려서 무엇을 풀어가야 될지 이제 판별식에 대해 처리해야 되고, 인수분해에서 이제 범위 표시 조합하고 그에 만족하는 각을 찾아가는 뭐 이렇게 좀 절차를 조금 밟아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fx가 3 코사인 2분의 x 더하기 파이 보기에서 오는 걸 골라달라. 식을 조금은 좀 변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3 코사인 2분의 x 더하기 파이 이렇게 되는데 파이 부분 좀 불필요하죠. 자, 각변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에서 더하기 해주니까 3, 4분면 형태가 되네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코사인 90이 두 번이니까 그냥 2분의 x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그려가면 되겠네요. 거꾸로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열심히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진폭이 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최대값 최소값 바뀌겠죠. 자, 최대값은 3 되겠고 최소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기억 치역이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 범위 있습니까? 라는 기억 문제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또 니은 부분을 보게 되면 원래 코사인 주기는 2파이 이렇게 되는데 x 앞의 개수가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기가 4파이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4파이마다 반복해서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4파이만큼 더 간 좌표가 같아지냐? 즉 주기와 관련된 식이죠. 주기와 관련된 식이니까 맞습니다 라고 되겠고, 자, 디귿은 뭘 물어봤죠?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를 그려갈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려져 간다. 이렇게 그려져 가니까 원래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이제 부호가 이제 반대가 돼 있어도 y축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원점 대칭에 대한 표현을 좀 질문 던졌는데 원점 대칭 아닌 거죠.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fx 그래프를 x축으로 파이만큼 이동하면 이런 부분과 겹쳐집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렸을 때 참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주기가 아까 4파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 2파이가 되겠고 요만큼 부분이 이제 파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그려간다라고 치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평행 이동을 이제
파이만큼 저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평행 이동이 되니까 이쪽에 와서부터 그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들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부분들이 처음 여기 와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림 모양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뭐 그려져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려져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뭐가 되겠다? 사인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이력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 재미난 문제 형태가 나왔네요. 원래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갈 때 정상적인 부분부터 얘기해주면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겠고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좀 더 아마 그냥 여기서부터 해도 되지 뭐 이렇게 그려가는 코사인 그래프를 이제 그려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될 텐데 됐습니까? 이 부분들에서 이제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모양 이렇게 됐을 때 코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조금 더 맞아 더 그리게 되면 요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그려가는 모양, 요 그려가는 모양이랑 똑같다는 거죠. 요만큼 이동해 가게 되면 사인 그래프, 하고 코사인 그래프가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핵심은 리을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맨 처음에 주어진 식 부분에 이제 파이 더하기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깔끔 처리해서 놓고 이 부분에서 주기를 알아본다든지 뭐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이 앞에 이제 계수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 계수와 관련된 부분 알아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평행 이동해서 사인 그래프가 겹쳐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살짝 복잡한 리을 파트 부분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그래프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 파이 x 그래프 3분의 2하고 만나는 점 작은 것부터 알파 베타 감마 쭉쭉쭉 알아봐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까? 자, 이제 뭐 정상적인 그래프 개형을 조금 이제 좀 살펴봐서 그래프를 풀어간다면 이제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알파, 베타 이 부분들이 원래 어떻게 되죠?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있고 감마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한번 그리니까 2파이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의 관계가 있겠다 해서 좀 알아보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요 지금 우리가 푸는 게 지금 사인 파이 x는 이꼴 3분의 2 이런 걸 풀어가는 건데 각을 구해 간 거니까 x값을 곧바로 구한 게 아니라 파이 x 이런 각 형태가 지금 나온 거죠.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진정한 알파 베타 감마 그 형태는 사실은 x로 이렇게 좀 파이로 나누는 그런 형태가 진정한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써있는 이 부분들 이제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파이 분해해서 나온 각도들 이렇게 된 이것까지 마저 계산한 것이 이제 진정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고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풀어서 요 세 개의 각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데 더하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소구가 되겠고 그 다음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좀 이거 왜 또 빼기죠? 2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데 와 이거 좀 정신이 나갔습니까? 자, 이렇게 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좀 뭐가 되죠? 파이 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걸 이제 f에 집어넣는 거니까 다시 이제 사인 파이에다가 파이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집어넣는 거라서 이게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x자리에 집어넣다니까 결국은 이제 사인 3파이 플러스 알파가 처리가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2파이 필요 없고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 그러면은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처리돼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뭐 이런 이론이 첫 번째 식의 좀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네요. 이 부분들은 이제 파이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진정한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얼마가 돼? 1이 되가는 거죠. 그래서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얼마나 되겠습니까? 2분의 1 되어 있나요? 2분의 1 되어 있는 이 형태들은 실질적으로는 f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f 2분의 3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인 2분의 3 대입하고 파이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사인 2분의 3파이 계산가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오호호호. 재미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어 나왔네요. 자, 해서 값을 구했을 때, 여기 또 이제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최종 계산은 그럼 얼마가 됐죠?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최종 계산은 이제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요거 각도 표현하는 부분들이 조금 낯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알파, 베타, 감마 하는 것은 이제 순수한 이제 x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 요 x를 구해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불편한 거니까 우리가 나온 각도 자체를 그대로 순서적으로 이제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이걸 알파라고 하지 말고 세타라고 하면 되는 거군요.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2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파이까지 나눠서 계산한 결과를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분의 세타 이걸 이제 알파, 그다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진작 이렇게 할 걸 괜히 또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습니다. 자, 개념적으로는 큰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이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 가지고 대입을 해서 값 찾고 각 변하는 부분들이 또 들어갔다는 부분이 재미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 나온 이 부분들이 주기가 지나거나 다시 나온 거니까 자, 이런 형태의 개념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는 거죠. 대칭 구조 한번 주기만큼 간 다음에 나온 새로운 각 이런 관점이 좀 담겨 있는 거니까 자,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잘 풀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주어지고 길이들이 쫙쫙쫙쫙 두어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 길이가 특별하게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데 넓이를 구하라. 이 CD 길이 왜 주어져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각도를 구하라.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3 주어져 있고, 여기가 1 주어져 있는데, 끼인 각 이런 부분들을 구해야 되겠죠? 변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각도를 구해가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코사인 법칙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2배의 1, 3 처리해주겠고, 1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고, 빼기 9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3제곱해서. 그럼 이게 좀 이렇게 사라지는 거니까, 와, 6분의 1 형식이 나오나요? 좀 특이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사인 세타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코사인 값이 6, 1 이렇게 돼 있으면 35가 되는 거니까 6분의 루트 35 변형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값을 구해지는 거니까 각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뭐 이제 각각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데 조금 한 방에 처리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대각선 길이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 사각형들이 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죠? 이렇게 좀 대각선에 이제 평행한 걸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이 길이가 자연스럽게 6이 되겠고 이 길이가 자연스럽게 2, 3의 5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타에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좀 큰 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2분의 1에 다시 이제 절반을 해야 되죠. 이게 지금 넓이 이렇게 같아진 거니까. 그래서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 6분의 루트 35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 사각형 넓이를 이제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하게 되게 되면 그럼 숫자가 뭐 이러죠. 2분의 5 루트 35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까? 뭐 답이 있나요? 2분의 5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물론 이제 한번 이렇게 세타가 나오게 되면 한쪽은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개의 사각형 넓이를 통해서 구해가도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맨 처음에 이제 변길이 주어진 이 모양을 보고 끼인각 형태에서 코사인 값에서 사인 값을 구해가는 절차 이 부분들이 없으면 넓이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공식하고 연계성 이렇게 살펴봤을 때 자, 이제 코사인 법칙의 넓이 구해가는 공식으로 연결된 문제 형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에서 2항과 5항의 곱과 3항과 7항의 합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런 걸 만족권을 구하라 되는데 자, 3항하고 7항의 합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합하면 10항 되니까 2배의 5번째 항 등차 중항의 이론을 좀 쓰면은 좀 계산이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5항 결과가 12입니다. 이렇게 좀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2항하고 5항을 곱하기 한 결과가 70이다. 10이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항이 그러면은 6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5항하고 2항을 빼게 되니까 3D가 6이 될 거니까 공차가 2라는 거 알겠고, 그러면 이제 2항 결과가 또 6이었으니까, 그러면 뭐 초항 자체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A 플러스 D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4 이렇게 돼서, 자, 이걸 가지면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공차가
2라고 좀 주어져 있으니까 2n 처리해주면 되겠고, 초항 맞춰가려면 2n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되면 맞춰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가 이제 뭘 물었죠? 어떻게 해주면 이제 100보다 작아지는 n이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2n 플러스 2가 100보다 작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98 처리되는 거니까 n은 이제 4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48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항 부분들 열심히 대입해도 되지만 이제 등차 중항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등차 중항 이론 알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실제 문제에서 잘 써먹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항들을 좀 빨리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찾아가는 그런 관계들을 좀 밝힌 거죠. 그 다음에도 일반항 이런 부분에서 공차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이용하면 산수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좀 일반항이 이제 완벽하게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되겠고 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공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아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산하는 데서 잘 써먹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조금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잘 써먹을 수 있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질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젖장부터 n항까지 합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저는 눈치챘는데 이건 이제 등차 수열의 합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항목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SN을 구하게 되면 2분의 항수에다가 이제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할 건데 이 공식을 쓰게 되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t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암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시 관점에서 보게 되면 2분의 tn 제곱 더하기 2분의 2a 마이너스 tn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게 되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n은 2차식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없네. 이런 부분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계수가 조금 더 한다면 이제 곱하기 2 해주면 이제 공차야 뭐 이런 정보들을 좀 얻어내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2차식에서 등차 수열의 합이야 이렇게 좀 가게 되는데 상수항이 이런 형태. 자, 없다 되어 있는데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SN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S1 이퀄 A1 된다는 성질에서 이 A1을 따로 구해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 규칙에서 어긋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SN 빼기 SN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제 AN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EN이나 EN 된다는 사실 좀 우리가 아는 거죠. 여기 또 개수를 이렇게 2배 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좀 맞춰서 이제 실제 빼기 해주면 EN에서 이제 나오겠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1항이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라서 이 부분들은 A1, A2 분의 1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K는 2부터 100까지 AK 플러스 1분의 1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산수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규칙에 의해서 맞춰놓고 좀 다시 또 빼게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들은 1항은 1이고 2항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부분들은 시그마 K는 2부터 100까지 갈 때 요걸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제 2K에다가 2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부분분수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4분의 1 튀어나오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K는 2부터 100까지 이런 형태의 산수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연산 과정 자체를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쭉 해서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 되겠고 차곡차곡 지워지는 규칙에서 이만큼 남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에 2분의 1 빼기 10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공통이니까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해서 2분의 3 빼기 101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와우, 마지막 산수가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십니까? 202분의 200이 맞죠? 오호, 그러면 이제 303에서 백 2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와, 그럼 이제 808분의 301 이렇게 됩니까? 와, 산수가 마지막에 좀 화려하게 장식하는데요. 자,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문을 답을 구해야 되니까 계산을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 자, 문제의 취지로 봐서는 이 주어진 식에서
이런 특징들을 살펴서 이제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초항이 이제 규칙에서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반항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는데 1도 있으니까 규칙이 어긋나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 자체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 마지막에 조금 출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실수 없이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7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7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